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채무 불이행 악재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전력난 불확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상당히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다만 1차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1시 2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2.5%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내일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과 이제 그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는 혼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 하이브를 보면서 좀 이제 많이 좀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큰 수익을 도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누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이브 같은 이제 본 게임이 본격적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지루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제 1시 2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14만 5천 주 조금 이제 1시 넘어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주가는 지금 한 3%대 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정도, 최소한 50만 주 이상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어떤 그 혼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거래량은 좀 아쉽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보니까 하크가 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동시효과 전이죠. 전에 9시 전에 보니까 반대 매매가 대략적으로 한 4천 한 6, 700만 주 정도 나는데 반대 매매를 이제 딛고서 가는 올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자, 오늘도 중요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내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매물대에 접근하죠. 내일이면 이제 그 29만 원대, 30만 원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일단 그 주가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거래가 좀 이제 많이 터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4분기 이후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전개가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일단 그 4분기면은 10월 말경으로 10월 말 후고 이제 11월 초가 되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2분기 때 영업이 280억에서 지금 이제 3분기 영업이 작게는 이제 680억에서 많게는 뭐 한 750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대폭적으로 영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달 10월 24일 날 때 온라인 공연이 개최가 되고요. 아래줄 보시면 LA 공연이 지금 한 번 이제 참석 인원이 7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 공연이 개최가 되죠. 30만 석 전체 전석이 이제 매진이 됐다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자,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을 저는 개인적으로 4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래미상 후보로 굉장히 또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이 모멘텀들이 몰려 있거든요. 또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반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BTS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 약 30만 석 전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밑에 아래줄 보시면은 BTS 이번 공연은 일반 예매를 시작하기 전 과거 예매자들과 회원들 대상으로 티켓 선 예매를 오픈해서 약 30만 석이 전석이 매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매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막 계속해서 이제 연말 이후서부터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또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보시는 화면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하나금융투자의 10월 12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코퍼레이트 브리핑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683억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이 280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컨센서스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작게 잡을 수도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또 아래 보시면 이제 아래단에 보시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약 한 8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죠. 세븐틴 컴백하고 있고 BTS 이제 온오프라인 또 공연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맨 아래줄 그 아래줄 보시면 BTS 신규 앨범이 내년 그래미
시상식을 앞두고 발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미상을 상당히 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역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제 핫백 1위를 여러 차례 한 것도 기적 같은데, 그래미상까지 받는다는 게 저는 뭐 믿기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젊은 친구, 저도 뭐 적당히 나이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대단한 반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부분 하이브의 기업 가치에 BTS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일단 그 V 라이브 통합 등을 이제 포함한 위버스 업데이트 방향성 내년 초가 되겠죠. 그리고 아티스트 IP와 세계관은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뭐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 IP와 세계관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메타버스 ETF들이 그 탄생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급적 차원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보면 지금 YG가 한 5%대 오르고 있고 SM이 3%대 진짜 신고가 반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ETF 이번에 그 메타버스 ETF도 그 ETF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수급적 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타카 홀딩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블랙핑크가 이제 입점이 돼 8월 달에 이미 입점이 됐죠. 그 YG 엔터테인먼트 협업 이런 것도 있고 네 번째로 향후 2년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데뷔할 5개에서 6개 신인 그룹의 데뷔 계획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닌가. BTS 다음에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하이브 한번 추정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영업이익만 보시면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9년도에 990억에서 작년에 1,460억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2천억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2천억 미만을 잡는 데는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한 2천억 초반 정도 보는데 2천억이라고 하면 약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한 30%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40%가 좀 안 되는 거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그 SM이라든가 YG, 그 JYP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나투자에서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3,8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대단한 거죠. 3,870억이나 4천억이나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상징성은 있겠죠.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 제 위에 그 화살표를 두 개를 했거든요. 콘서트 수입을 지금 3,430억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 이제 EBS 증권과 비교하면 너무 좀그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BTS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타카 홀딩스 부분이 이제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3천억대는 제가 보기 너무 좀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와 함께 이제는 뭐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그 메타버스 체계로 계속해서 진화가 될 것이고요. 하여튼 온라인 콘서트 외에 오프라인 콘서트 그것과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이제 MD, 뭐 굿즈 이런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돼 이런 것들도 지금 6,0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도 있죠. 음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니지먼트라든가 콘텐츠 이쪽도 대체적으로 한 2, 30% 정도씩은 우리가 그 이익을 좀 매출이라든가 이익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률도 이제 그 20%대 지집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내년부터는요. 자, 이제 그 기업이 보통 이제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성장률은 20%대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고 카카오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서려면 20%대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할 건 강화시킬 것도 강화시키고 뺄 것도 빼야 되죠.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이슈화 된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뭐 교통 정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카오 역시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죠. 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의 베스트 또 주력주였습니다. 자, 보시려 하면 이제 이타카 홀딩스 및 하이브와 협력하는 주요 아티스트 유튜브 구독자 수입니다. 1위가 이제 블랙핑크라고 그래요. 블랙핑크가 이제 그 구독자가 6,800만 명 대단합니다. YG 소속이죠. 이미 그 지난 그 8월 달에 위버스 입점을 한 상태고요. 저스틴 비버가 2위라고 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이제 6,600만 명. SP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이타카 홀딩스 소속 레이블이 되겠죠. 그다음에 BTS가 6,200만 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5천만 명이고, 그 아래 보시면 UMG라고 유니버설 뮤직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브하고 UMG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또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또 상당히 협업 관계 있고
지금 이제 UMG 소속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하이브에 이제 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MEM이라고 죠. MEM. MEM은 이제 그 미 힙합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그 평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MEM이 4,900만 명. 빌리 아일리시가 이제 뭐한 4,200만 명에서 UMG고 또 아래 보면은 뭐 다 이제 그 이타카 홀딩스 소속사의 레이블이죠. 맨 아래 또 보시면은 이제 빅뱅 있고 그 바로 위에 PSY가 싸이가 되겠 싸이가 1,500만 명, 빅뱅이 1,400만 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때가 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요 아티스트 위버 가입자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BTS가 이제 그 6, BTS가 6,700만 명에서 2,260만 명 급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XT도 이제 거의 뭐 다 배 이상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위버스의 MAU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MA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MAU가 굉장히 중요한데 MAU도 뭐 가파른 뭐 상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화면인데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봉 차트예요. SM이 이제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 K-팝의 어떤 그 선두 주자였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부정을 하지 못할 겁니다. 2000년도에 상장이 돼서 업력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국내 활동 위주로 하다가 뭐 보아, 뭐 H.O.T 보아 등등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일단 부가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2008년도, 9년도에 올랐으면서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평정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수천 프로가 올랐어요. 수천 프로가.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클이 도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말 혹은 2012년도 고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하락세를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에 있죠. 일본이 이제 2011년 12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베 극우 정권이 탄생이 되면서 뭐 혐한 분위기가 이제 분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연 횟수가 뭐 급감을 하죠. 나중에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2016년도에 이거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하늘이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혹한기를 맞게 되는데, 요번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10년 만에 10년 만에 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하이브를 선두로 해서 하이브의 어떤 그 BTS를 출발로 해서 북미하고 유럽 시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변방이 아니라 이제 팝의 어떤 본고장,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제는 주류로 이제 재 해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탄력으로 따지면 사실 그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셉니다. 그렇죠? 세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실 YG라든가 SM 같은 경우 공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하이브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고 YG라든가 SM, 그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있죠. 그리고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거의 11조 가까이 돼요. YG가 지금 17조, YG가 제가 정확히 YG가 11조, SM이 17조, JYP가 14조 정도로 제가 아까 외웠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도 세는데 선택의 몫이에요. SM을 사시면 SM이 가슴속으로 들어가 SM을 사시면 되고 YG가 좋다면 YG를 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하이브가 편해요. 저희 또 무수한 회원들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커다란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이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뭐 회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이 카카오 아니었습니까? 다른 무수한 종목 많았거든요. 당시에 네이버도 있었어요, 네이버. 근데 네이버 팔아서 카카오로 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좀 불편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카카오가 훨씬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똑같은 주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파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 태도,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맞다고 봅니다.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죠. 그리고 위버스라는 역시 그 강력한 어떤 그 성장 엔진을 갖고 있죠. 거기다 이제 메타버스까지 감행되고 저는 이게 하이브가 뭐 자금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 다양한 면에서 하이브가 제일 뛰어나고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맨 위가 이제 SM이고 아래가 이제 YG, 맨 아래가 이제 JYP입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올해하고 이제 그 2019년도하고 2022년도까지 보도록 하죠. 2020년서부터 보도록 하죠. YG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이거로만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주가의 제일 가장 커다란 산은 EPS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EPS는 결국 뭐 주당 순이익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영업이익. SM 같은 경우 이제 65억에서 2020년 65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7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기저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SM 같은 경우는. SM 같은 경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죠. YG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4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710억이에요. 710억.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앞서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 40%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JRP가 못 오른 이유가 있어요. JRP는 2020년 44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470억입니다. 그러니까 JRP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이브보다도 못 올라가죠. 영업이익 증가율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참고하셔야 돼요. 참고. 그래서 주가하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이제 4월 13일 정 4월서부터 제가 일봉 차트를 캡처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두 군데가 있죠. 6월 29일 날 블록딜 당시 이제 그 총거래량은 480만 주가 터졌는데 블록딜 물량이 286만 주가 있어요. 한 세력은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걸 걷어간 기관들 286만 주를 걷어갔는데 아직까지 기관들은 당시 블록딜도 9% 할인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286만 주를 받은 기관들은 다 손해예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손해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29만 원 정도 전후에서 그때 당시 종가가 28만 6,500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아직 그때 물량을 받아갔다면 아직까지 손해 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손해 보나 안 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저점 구간이 9월 10일 날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25만 5천 원까지 주가가 25만 1천 원이었습니다. 1천 원을 주기가 보는데 25만 1천 원까지 장중 저가가 그랬는데 거기가 저는 진바닥이자 절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저점이 꾸준하게 상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캡처 잡았을 때 28만 원 위에서 제가 캡처 잡았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 이제 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거래량이 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내일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9만 원대지만은 거래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닫아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말수록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왕이면 하여튼 그 최소한 뭐 3, 40만 주에서 50만 주가 넘어가는 그런 거래 수반과 함께 내일도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그동안의 지루한 또 혼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또 간절히 또 기원을 해봅니다. 환경은 맞아요, 환경은. 그러나 시장 전반은 이제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다소 좀 혼조 국면, 내일부터 물량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혼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